안녕하십니까. 옥션 마스터가 진행하는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 어, PT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그 경매 물건은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코레나 광교 상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수지구 상현동 1206번지에 소재하고 있고요. 이 아파트의 특징은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공사는 하나건설이 시공을 했습니다. 난방은 지역 난방이면서 열병합 발전이고요. 사용 승인일이 2018년 2월입니다. 상당히 이 지역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는 상당히 좀그 광교 신도시를 제외하고서는 상당히 좀 신축에 가깝습니다. 신축입니다. 세대수는 전체가 639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층에서 한 20층 사이의 그 동으로서 한 8개 동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85평방미터 타입, 그러니까 국평이죠. 이게 604세대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평방 타입이, 평방미터 타입이 8세대, 그 다음에 93평방미터 타입이 16세대, 121평방미터 타입이 11세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총 766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코레나 광교 상현 아파트의 이 PT는 크게 세 챕터로 나누겠습니다. A 챕터는 단지 소개 및 입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B 챕터에서는 교통 및 주변 인프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C 챕터에서는 제일 중요한 매매 및 전세 데이터를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 경매 개시 물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챕터 A를 보겠습니다. 단지 소개 및 입지 분석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이제 지도를 갖다 이렇게 따왔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포레나 광교 상현은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상현역과 성봉역 사이의 한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상현역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신분당선을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면은 한 4-5 정거장만 가면은 판교 신도시가 판교 업무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뭐 아시다시피 많은 이제 IT 기업들이 입주해 있죠.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은 강남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현역에서 전철을 타시면은 강남역까지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으로는 삼성전자하고 광교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 단지에서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전철로 한 3정거장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는 더욱더 가깝겠죠. 그래서 이 병원 수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아프다든지 했을 때 큰 대형 병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다음에 단지 동쪽으로 구성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성역은 뭐 잘 아시다시피 GTX A 라인, GTX A 라인의 그 정차역이 여기 구성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올해 6월 달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를 좀 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요 지역이 이게 이제 오늘 설명드릴 포레나 광교 상현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 남쪽으로는 신분당선 상현역이 있습니다. 강남역까지 전철로 10정거장이고요.
러닝 타임으로는 약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러닝 타임, 전철로 러닝 타임으로 한 30분 정도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지라면 사실 주거단지로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보로 제가 걸어보니까 한 14분 정도, 좀 뭐 신호등이 잘 걸리면은 잘 터지면 한 13분 정도, 조금 늦으면 14분, 15분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바쁘지 않은 출퇴근 시간에는, 시간이라면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상현역까지 충분히 걸어서 도보로도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단지 북쪽으로는 매봉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이제 제가 그 사진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최근에 지어진 아주 깨끗한 그런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성봉역 바로 옆에 롯데몰 수지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롯데몰 수지점은 아마도 롯데몰 중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대형이지 않을까 하는, 웬만한 백화점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그런 아주 쾌적한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단지 서쪽으로는 광교산 자락인 매봉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뒤에서 사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매봉과 인접해 있는, 가장 접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마도 이제 이 아침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잠에서 깨어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쾌적한 숲세권을 갖춘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철 노선을 한번 따봤습니다. 상현역이고요. 여기 위에가 이제 어, 전철로 한 30분 정도 가면은 강남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현역에서 전철을 타시면은 환승 없이 전철로만 30분 정도면은 강남역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뭐 2호선으로 환승을 한다든지 해서 그 여러 군데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진을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 메인 게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주 멋있게 지금 메인 게이트 정문이 있고요. 뒤로는 아까 설명드린 광교산 자락인 그 매봉의 숲이 아주 우거진 상태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공기는 아주 참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측면에서, 아파트 단지 측면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아주 지은 지 한 5, 6년 된 그런 아주 깨끗한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다음에 뒤로는 아주 풍부한 녹지가 보이고요. 이게 단지 외부 전경 1번입니다. 그다음에 단지 외부 전경 2번입니다. 이거는 남쪽 도로 건너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깨끗한 그런 아파트 외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내부인데요. 단지 내부 전경 사진입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정비가 잘 된 내부 모습입니다. 또 내부 모습인데요. 뒤쪽으로 광교산 자락인 매봉이 아주 울창한 숲이 보이죠? 이 아주 상당히 우수한 그런 숲세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평면도를 하나 따와봤습니다. 요게 이렇게 이제 85평방미터, 전용 85평방미터 타입이고, 타입은 이렇게 이제 방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터서 확장이 된 그런 호실도 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확장 전에 기본 타입이죠. 스탠다드한 기본 타입을
기본 타입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챕터 B에서는 교통 및 주변 인프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신분당선 상현역의 모습입니다. 주변에 신분당선 상현역 주변에 이미 아주 활기찬 이런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에 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 어, 거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전철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광교 호수공원을 찍은 항공사진 촬영이 되겠습니다. 이 단지에서 근거리에 이렇게 아주 그냥 쾌적한 광교 호수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단지 좀 북쪽에 위치해 있는 어, 롯데몰 수지점입니다. 롯데몰 수지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롯데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런 아주 쾌적한 아주 우수한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봉초등학교입니다. 단지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2013년 3월에 개교를 했고 재학생은 한 866명 정도 됩니다. 이게 재학생이 한 800명이 넘는다는 거는 이게 사실 초등학교 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그 말인즉슨 결국은 이 지역에 그만큼 거주민들의 구성 중에서 젊은 사람들,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거겠죠. 그 말은 결국은 이 주변이 많은 일거리,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일거리, 그러니까 직장뿐만이 아니고 전철로 30분 정도면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강남에 또 많은 직장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역에 중산층의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광교산 자락인 매봉과 응봉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코레나 광교 상현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뭐 접한다 어쩐다 뭐 막 이런 말씀을 드릴 것도 없이 사실 이 숲과 사실 완전하게 밀착을 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공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아파트 창을 통해서 충분히 조망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아침이면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깨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아파트 단지 옆에 위치하고 있는 심곡 어린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유아들이 아주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그런 쾌적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챕터 C에서는 매매 및 전세 데이터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최근 경매 개시 물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단지는 2021년부터 제가 데이터를 소팅을 해봤는데 202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경매에서 낙찰된 적이 없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만큼 이 아파트 단지는 경매 시장에서 굉장히 귀한 그런 물건입니다. 근데 최근에 공교롭게도 보면은 어, 이 아파트 단지 85평방미터 전용 타입이 3건이 지금 경매가 개시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뭐 경매 개시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겠지만 취소 내지 취하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포착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용 85평방미터 타입입니다. 매매 금액이고요. 네이버 시세는 7억 8천에서 한 10억 5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레인지가 좀 두껍죠. 넓죠.
아마도 뭐 내부 수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 확장이라든지 확장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 그러니까 몇 동인지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매 거래 시세를 보겠습니다. 매매 거래 시세는 이 네이버 시세 폭보다는 좀 상당히 좀 좁습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1월 달에 3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7억 9,500 한 건과 그다음에 8억짜리 2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3월 달에 또 3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7억 8천 한 건, 7억 8,500 한 건, 그다음에 7억 9천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4월 달에도 매매 거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8억에 매매가 됐네요. 이렇게 보면 결국은 최근 한 6개월 정도를 직전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매매 금액 레인지가 사실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큰 가격 변동폭이 없다는 거겠죠. 7억 8천에서 한 8억 정도의 매매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평당 이게 33평형이니까요. 공급 면적에서 평당 단가로 환산을 해보면 한 2,3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의 신축 거의 준신축이죠. 이 정도가 한 8억 정도라면은 8억 정도로 계산을 해봤을 때 33평이면 평당 한 2,400만 원 정도 평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요즘 웬만한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대부분 다 한 3천만 원 정도 평당 분양가가 됩니다. 넘어가는 것도 사실 허다하고요. 그렇지만 그 아파트들의 뭐 위치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과연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구입을 하는 게 과연 맞을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지금 이거는 이제 매매 시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7억 8천에서 8억 정도의 매매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건 단순한 매매입니다. 경매가 진행이 돼 가지고서 지금 대기 중인 세 건이 지금 경매가 돼서 실제 입찰로 이어진다면 이거보다는 저는 좀 떨어질 걸로 봐요. 이거보다는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한 가령 이 금액에서 한 10% 정도 내고된 금액에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글쎄요 뭐 향후에 그 집값이 아파트값이 얼마나 떨어진다든지 또는 얼마나 올라갈지는 현재로서는 사실 미지수지만 클리어하진 않지만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금액의 아파트를 갖다가 이 정도 금액의 낙찰을 받으신다면 그러니까 결국 요 금액에서 한 10% 정도 내고된 금액이죠. 그렇게 큰 뭐 아파트 값이 뭐 더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데미지는 입지 않으실 겁니다. 즉 아주 좀 안정적인 그런 재테크의 재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85에 이제 전세 시세를 보겠습니다. 전세 물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세 시세는 전세 시세를 보겠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많아가지고 제가 숫자를 갖다 여기다 다 표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최근 것만 표시를 해봤는데요. 5억 4,500에서 5억 4,500에서 그러니까 금년 2월부터죠. 5억 1월 달로 가면 5억 3천대도 있습니다. 5억 3천에서부터 5억 7천 사이에 전세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뭐 갭 투자를 갖다가 생각을 하신다면은 5억, 5억, 5억대 한 중반 정도의 전세 자금은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실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앞에서 보신, 8억에서 한 10% 정도가 내고가 된다면은 7억대 초반이 되겠죠? 그런 갭 투자할 때, 동원해야 될
조달해야 될 자금의 규모가 사실 상당히 줄어듭니다. 얼마 안 됩니다. 1억 한 7, 8천 정도면은 경매에서 낙찰받아가지고서 전세를 끼고서 이 갭 투자를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갭 투자를 부추기는 건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큰 자본을 조달하지 않고서도 자본을 크게 조달하지 않고서도 취득이 가능시 된다는 그런 의미의 설명입니다. 다른 타입 보겠습니다. 93평방미터 전용 면적이 93평방미터 타입이고요. 네이버 시세는 8억 7천입니다. 요거는 이 단지의 요 타입은 물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된 거래 건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매매된 게 작년 한 중반 정도죠. 이때 8억대 하나, 그다음에 8억 2천대 하나 이렇게 두 건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있는 85평방미터 전용 타입하고 큰 차이가 없죠. 이제 전세 시세를 보겠습니다. 전세 시세에서도 역시나 이제 그 물건이 거래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세 시세는 좀 갭이 좀 크게 벌어졌는데 최소는 5억 2천에서부터 최대는 6억 8천까지도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그 물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 편차가 좀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신다면은 갭 투자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 6억대 정도의 어떤 이제 전세 보증금과 그다음에 한 8억대 초반에 어떤 그 매매 금액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갭 투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요 타입은 지금 아직까지 경매에 나온 게 없습니다. 경매에 나왔다면은 저도 사실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건을 갖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아주 좀 근사한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 매매 시세는 결국은 85평방미터는 한 8억대 조금 못 미치는 선이고, 근데 경매에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다 85평방미터 타입입니다. 세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1동 18층에, 104동 18층에 하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06동 17층, 그다음에 또 104동 3층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3층은 층이 조금 아쉬운데 17층, 18층 정도라면은 어, 상당히 뭐 양호한 그런 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이 PT를 기획하게 된 계기도 이 아파트 단지의 그 경매 물건이 상당히 희귀했었는데 이렇게 세 건이나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제 그 아무래도 이 경매 물건이 좀 크게 폭증하는 그런 어떤 시초 단계가 아닐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여러분들의 그 재테크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요 PT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요게 나중에 향후에 경매가 입찰이 벌어진다면 제가 그때마다 짧게 요런 PT를 갖다가 구성을 해가지고서 다시 또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물건을 가지고서 찾아뵙겠습니다.